한국형 발사체의 핵심인 75톤급 엔진의 연소 테스트가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춤했던 발사체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다음 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광주 국제아트페어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인 작가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늘릴 계획입니다. 강훈태 전 광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거 행사에 가담한 주민들에 대해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 늘면서 일선 학교의 교육 활동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국내 기술을 이용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이 오는 2019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발사체의 핵심인 액체 연료 엔진이 목표치인 143초간 이상 없이 작동하는 시험이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거대한 엔진이 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습니다. 145초. 한국형 발사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75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 연소 시간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5월 첫 불꽃을 내뿜은 이후 모두 14차례 시험 끝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시동 점화, 연소 시험을 과정에 거쳐서 쌓인 필요함에도 불구하고도 145초까지 연소 시험을 성공한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5톤급 엔진은 발사체 1단과 2단에 탑재되는데 우주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각 127초와 143초 동안 이상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연소 불안정 현상과 연료 탱크 문제가 한동안 발목을 잡았지만 이번 성능 시험에서 엔진의 내구성과 기술력이 검증되면서 개발 일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는 10월부터는 성능이 보강된 2호기 엔진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약 17기 정도의 75톤 엔진을 제작하여 200회 정도의 시험을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엔진 개발을 위한 마지막 시험 설비도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상황.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발사체가 우주로 향할 날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의 최대 미술 시장인 2016 광주 국제아트페어가 다음 달 24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아트페어는 단순한 미술품 거래 시장을 뛰어넘어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는 미술 축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박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광주 국제아트페어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장소가 종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바뀐 점입니다. 행사 타이틀에 걸맞게 참여하는 나라의 수와 지역도 확장됐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7개 나라에서 14개 화랑이 초대됐던 것이 올해는 유럽과 북미 등 5대주 12개 나라에서 32개 갤러리가 참여하고 국내에서도 50여 개 유명 갤러리가 함께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예술품 거래의 공공성이 강화된 점입니다. 작품 거래 수입의 일부를 공익활동에 기부하는 유네스코 특별전이 열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기간엔 국내외 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젊은 작가들이 프레젠테이션 무대에서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품 장터도 마련됩니다. 문화예술의 저변을 생활화하고 또 이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광주 시민의 미술축제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만여 명이 방문했던 지난해 광주 국제아트페어에서는 800여 점의 작품이 거래됐고 판매액은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공성과 시민축제를 강조한 올해 아트페어는 어떤 성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관련된 일부 주민들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예상됩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강 전 시장의 선거 행사에 동원된 남구 주민 등 모두 5,970명에 이릅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단순 참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여수 신항 앞 해상에 정박해 있던 3,700톤급 화물선에서 선박 연료인 벙커 AU 197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돼 해경 방제정 등 선박 10여 척이 3시간 반 동안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 등으로 신설학교 설립이 늘어나 학교 용지 부담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10년 넘게 주지 못한 학교 용지 부담금이 350억 원에 이르는데요. 앞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용지 매입 부담금은 개발 지역에서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전남도가 주지 못한 예산이 347억 원입니다. 특히 지난 2005년과 2006년 남학과 오감지구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이란 판결이 나면서 인합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감 남학지구에 주민들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위헌 판결이 나게 됨에 따라서 167억 원의 미납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때문에 학교 운영에 지원할 자체 예산을 학교 신설 예산으로 쓰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운영비로 지원돼야 할 그 자체 재원이 신설학교 경비나 이런 데에 투입되니까 일선 그 학교 교육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전라남도가 도교육청과 밀림 부담금을 해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당해년도 발생금에 해마다 30억 원 이상 추가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신설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일반 사업에 쓰지 못하게 특별 회계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됩니다. 전라남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와 사용에 관한 시행 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